이준우 대변인도 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오늘은요. 네. 일단 좀 웃으면서 시작할 만한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막말의 대마왕, 또 고성 지르는 거의 대마왕. 뭐 양문석 하면 목소리 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이죠. 이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건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 벌금 150만 원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파기환송이 됐더라고요. 네네. 아니 근데 이 내용이 선거 때 사기 범죄, 그러니까 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명한 부분,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 가격으로 이게 선거 때 축소 신고한 그런 부분인데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파기환송이에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이 부분이 이제 파기환송됐더라고요. 보니까는 재산 신고할 때 예. 가격을 9억 6,400만 원 정도 낮춰서 재산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회계 담당자가 신고를 했는데 회계 담당자가 신고를 할 때 상관에서 한번 스크린을 받는데요. 그때 상관에서 이거를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그 회계 책임 담당자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선관위에서도 여기서 딱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 책임도 일부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봐준 것 같은데. 선관위 직원이 무슨 그게 있어서 네네.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맞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기 때문에 1, 2심에서 다 유죄로 봤던 거예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좀 법리 적용할 때 오해가 있다라면서 이 부분만 무죄로 지금 그래서 예. 파기환송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다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뭐 당선 무효된 거는 뭐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범죄의 질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딸내미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대출 받고 그때 예. 서초구에 이제 31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네네. 본인 딸 이름으로 예. 11억을 대출받아요. 근데 예. 이제 그것도 서울에 서초구에 있는 뭐 은행에서 빌린 것도 아니고 대구까지 갑니다. 예. 대구 가서 새마을 금고에서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수송을 한 것 같아요. 예. 이 속여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알면서도 또는 정말 몰라서 이제 접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딸의 명의로 사업 자금을 10억 이상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을 찾았는가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서울 대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였고 거기서 11억 원으로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근데 그걸 사업 자금으로 쓰지 않고 본인 아파트 그러니까요. 살 때 보탭니다. 그러면 사업 자금으로 빌렸으니까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썼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 증명 서류를 가짜로 해서 제출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사업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했었고 또 사업한 이제 그 돈을 대출받은 이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서초동이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한 50억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60억? 그러면 진짜 양문석 의원은 정말 속으로는 그래 내가 뭐 속여가지고 어쨌든 뭐 한 2, 30억 당겼으니까 배치 떼는 거 뭐 뗄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건 그러면 추진해야 안 되는 되죠. 거 아닌가? 정말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출도 가능하고 하는 건데 야 이런 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문석 의원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예.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지금은 저렇게 당선 무효돼 가지고 돌아가지만 나중에 조용히 몰래 어느 자리에서 공직을 맡을지도 몰라요.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죠. 뭐 이재명이 갑자기 사면 해갖고 그렇죠. 죄를 벗고 갖다가 시켜가지고 어느 이제 없애줄 수도 눈에 있죠. 띄지 않는 자리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런 이재명 본인 스타일이 뭐 그러니까 본인도 죄를 짓고도 선주직 나오고 예. 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했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본인이 좀 시간을 좀 보내고 나면은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어디 보내지 않을까? 김경수 지사도 지금 사면 복권해가지고 출마시키잖아요. 지금 뭐 경남지사 또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여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도 남을 거다 그래 보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양문석 이제는 그냥 양문석 씨죠. 양문석 씨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말입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해가지고 좀 통과시켜 놓은 게 바로 재판소원법인데 네네. 이걸 이용해서 나 4심제 갈래 헌법재판소의 판단 받겠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저것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고 있는가 봐요. 어. 이 양문석 이제 의원 관련돼서 댓글이라든 뭐 이제 SNS라든가 이제 사무실 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예. 해가지고 아니 사심제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본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잖아요. 예. 근데 사기 혐의가 명확한데 거기서 어떤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이 뭐 현장에 없었다든가 또는 뭐 수사 받는 도중에 답변을 자백을 강요받다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검찰이 고문을 뭐 강압 수사를 했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 강압수사다든가 아니면 고문을 받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류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깨끗하게 왔다 갔다 한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무슨 기본권 침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사심제를 악용해가지고요 재판 확정을 좀 지연시키려는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심 좀 만약에 걸어서 진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확정 아니야. 사심 아직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라고 보궐도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보궐선거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지역구가 만약에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안산이지 당선 무효잖아요. 않습니까? 안산인데 그러면 이게 보궐선거 하기나 아마 보궐선거 확정적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심을 본인이 건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 기본권을 아마 사심을 거는 거기 때문에 현재 30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인 거고 사심에서는 형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마 하는 건데 여기서 저도 지금 아직 그 변호사들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다더라고요.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그렇죠. 예. 아니 어디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출 사기 혐의로 상실형을 받았는데 그걸 사심제에다가 재판 소원한다. 그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당선 무효돼 가지고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의 권한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예. 새로운 이제 대표를 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소원하면 저희가 언제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무한정 이제 자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확정이 돼 가지고 재보궐도 가능하지 않을까? 재보궐이 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 아니 재보궐을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인데 그리고 안산 시민들이 진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동안 범죄자를 어떻게 잘못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또 이제 재판 소원으로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양문석의 꼼수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재판 소원제 말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부터 시작인데 네. 뭐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판 소원으로 좀 넘어갈 것 같다.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사전 심사 연구관이 8명밖에 지금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력이 지금 보충이 안 된 상태인데 1만 건 넘게 14,000건 정도가 올 저걸 어떻게 다 해?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서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A4지 한 장 그런 게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뭐 대법원까지 이만큼 오면은 싸서 재판이 이렇게 그죠. 나옵니다, 진짜. 관련 그거가. 첨부 증거 같은 거 포함하면 예. 이만큼 되는데 그걸 또 주석도 다 봐야 돼요. 그게 만 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하나. 예. 근데 이런 게 14,000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8명이. 인력도 지금 엄청 부족한 상태고. 그러니까 저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인력과 구조와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저거를 사심제를 하겠다는 건 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법부 대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권한을 우리가 대법원 위에 있어라는 그걸 얻으려고 민주당과 짝짝꿍을 맞춰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일감이 진짜 일복이 터지게 된 거죠. 뭐 저걸 보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내가 보기에 자기들이 지금 걸어놓은 이제 덫에 자기들이 걸린 것 같아요.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야 뭐 일 천천히 우리가 일이 많아서 못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천천히도 문제가 되지만 네. 날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 보충 안 되고 사건은 계속 밀리니까 빨리빨리 뭔가 내보내야지 또 받으면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걱정하는 날림을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심을 하면서 사심이 늘어진다. 예. 재판이 길어지면 무죄 추적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니까 계속 불구속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라서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교도소를 가든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 그 대가 치를 기간을 무한정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진짜 걱정인 거예요. 아까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확정이 돼야지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심 가게 되면 저렇게 지금 8명에서 14,000건을 1년에 14,000건을 보고 저게 지금 첫 해만 그런 건데 예.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요.
어마무시하게 사건이 밀릴 거예요. 그러면 3심에서 유죄 확정받아가지고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이 네. 4심 걸어가지고요 4년 5년 동안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범죄를 안 할까요? 아, 보복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예. 또 다른 사기를 칠 수 있는 거고 민생이 더 어지럽고 더 범죄가 만연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전국의 이 법원장들이 야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거는 위험이 있어. 그리고 위헌 소지도 강해.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네. 정권별로 범죄 발생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올해 이제부터 1년차가 되겠지만은 예. 한 2년 3년차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정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대통령부터 뭐 그런데. 그죠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3심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이 네. 4심 걸어가지고 4심에서 결론을 안 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거리로 활보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재범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성범죄나 사기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정권 들어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 지금 어허. 예고편이다 이래 봅니다 저는. 예. 아이고 참 이런 아수라라 그러는데 맞아요. 나중에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범죄 너무 넘쳐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아수라판으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법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지금 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판인데 저희가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는 명청대전이 아니라 명털 전쟁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재명과 털보 김어준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터뜨린 이재명의 이 공소 취소 의혹, 거래 의혹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김어준이 다른 출연자들을 이어서 불러가지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이어 이번에는 탄핵까지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아. 탄핵 얘기까지 본인이 직접 나왔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좋습니다. 준비했는데 보면서 영상 잠깐 보고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 장윤소 기자 나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이게 장윤수 기자가 그 검사 쪽으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것은 작업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부 사이드의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거는 진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 고위 관계자가 지금 정성호 장관으로 압축이 되죠. 정성호 장관인지 아닌지 뭐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적어도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전제를 해버리면 아 뭔가 아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장윤수 기자가 뭔가 큰 취재를 했네 지금 보니까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김어준이 특종이다 추켜 세우고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 연속으로 불러가지고 이거는 탄핵감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김어준 씨가 이거는 청와대를 고의적으로 타격할 목적으로 이 방송을 했다고 저는 그래 보입니다. 예. 저렇게 논란이 되는 아주 큰 뉴스거리를요 예. 사전에 갑자기 장윤수가 나와서 그냥 얘기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나왔다 그러면요 김어준 씨가 중간에 제지를 하면서 잠깐만요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을 겁니다. 예.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늘 짧게 하시죠. 아니면은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뭐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아예 느긋한 호흡을 가지고 쭉 이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방송 시간 전부 다 이 얘기로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나왔다는 거고 그렇다면 사전 논의가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원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원준 씨가 오늘 발을 뺐어요. 나는 이 생방송인데 이런 말 나올 줄 전혀 몰랐다라고 김원준 씨가 오늘 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살라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지금 친명계에서 김어준 이거 난리가 가만 났죠. 놔두면 예. 안 된다라고 하니까 본인도 겁을 먹은 거야. 어쨌든 오늘 그날 있었던 얘기 먼저 하게 되면요. 큰 취재를 했다면서 독려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방금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단독 기사 특종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가치를 본인이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제 사실이다, 뉴스다. 그러니까 사실의 팩트에 기반한 엄청난 뉴스다라고 한 거고 예. 그 나온 패널도 있지 않습니까? 패널 중에서도 홍사훈 이제 예. KBS 전 기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분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경솔했고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다들 꼬리를 내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지금 다른 이유가 어허. 뭐냐면은 어제는 정말 그저께의 그 첫 이제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거 야 키우자 이거는
키워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가 너를 탄핵시킬 정도로 우리가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안 그러면 우리 정청래 못 지킨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청래가 지금 목적이 뭡니까? 다음 전당대회에서 자기 당대표로 하는 건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보세요. 주요 광역도시 전부 다 이재명 사람들이 지금 공천해요. 지금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그렇죠. 예. 강원도도 그렇죠. 부산도 그렇죠. 인천도 그렇죠. 그 충남 대전도 아마 좀 그럴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강원시에 미정이지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요 광역 단체장에는 전부 다 이재명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열받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전당대회 나가서 자기가 공천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주요 포스트에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예, 예. 진지 구축하려면요 자기가 준 공천을 준 사람이 거기에 단체장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죠. 근데 지금 그걸 못하게 되니까 정치인이 미치고 팔딱 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서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어준 씨가 저는 상상의 나를 펴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오늘 장인수 기자죠. 장인수 기자 이러이러한 건을 갖고 왔는데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야 이거 방송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를 봐서 탄핵이란 단어를 꺼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서로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아무리 김어준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탄생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만든 정권을 지금 9개월 만에 탄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단어를 꺼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 혼자 판단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각을 세우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랑 논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꺼낸 단어가 탄핵일 것이다. 그 방송에서 탄핵의 단어가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지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특검을 해서 도대체 누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한데 지금 정청래나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뜨거워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정청래는 오늘 뭐 이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랬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더니만 아니 김어준은 고발 안 하고요. 장윤수만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모든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때 김어준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은 몽땅 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장인수가 얘기할 때 같이 호응을 치고 맞장구 치고 장인수이 말에 동조를 해서 예. 뻔뻔질하는 그 사람 다 같이 하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 장인수 혼자 떠들고 장인수 혼자 유튜브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장인수한테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 다 같이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인수한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선을 늘리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아. 명청 갈등, 그러니까 당정 갈등의 전선을 넓히지 않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를 넣으면 안 돼요. 김어준 씨 넣으면요. 정청래가 김어준 지키려고 어떤 수를 쓰겠습니까? 어떤 상상하지 못한 수를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김어준 안 건드는 거예요. 김어준을 남겨두고 그러면 상황은 못 건드린다. 그렇죠. 상황은 못 건든다 이게 되겠죠. 그게 좀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상황은 못 건든다. 그렇게 하고 하지만 이게 워낙 논란이 크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특검에 대해 얘기하니까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우리가 비유해 준 것처럼 보이고 그게 사실같이 보이니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법적 조치를 하자. 그럼 한 명만 하자. 그래서 장인수만을 고발하는 식으로 범위를 확 좁혀가지고 아하. 이걸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고. 또 약속 더군다나 배려이네 그러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건에서 얘기를 해요. 예, 처음 얘기했습니다. 어제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제도 얘기 안 했습니다. 침묵했죠. 그렇죠. 이틀 동안 침묵했어요. 자, 정청래만 침묵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침묵했죠? 이재명도 침묵했어요. 예. 당사자인 이재명도 침묵했어요. 자,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이 논란의 핵심인 사람들인데 지켜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정청래예요.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 예.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마치 이게 이야기가 퍼져나가길 기대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펄쩍 뛰면서 대응해서 누굽니까? 이재명 본인이에요. 자기 얘기니까. 근데 이재명도 입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정성호가 얘기는 하는데 뭐 얘기도 좀 뭐 그 변명도 어설프게 하더라고요. 어설프게 하고 뭐 예. 우왕좌왕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당사자인 이재명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상적이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정청래 모두 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요. 이 장인수가 얼마나 취재했는가 그걸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하, 알 수가 이게 없는 거야. 어디까지
뭔가 튕기는 게 있구나.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취재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에게 예. 거래하자, 딜하자라고 얘기했다. 그까지만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검사가 역제안을 합니다. 예. 아,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역제안을 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예. 이거는 단순히 지어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거꾸로 검사 측에서 이거를 사거나 되는 것을 본인이 독박 쓴 것을 왜냐하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본인이 나중에 수사받고 다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본인은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라인을 통해서 온 게 좋겠다라고 역제안을 한 것을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취재를 해가지고 그 검사가 머리를 굴려서 답변을 회신을 했다. 라고까지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윤수 전 기자의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상상물이 아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 검사가 그 제안을 듣고 고민한 끝에 역으로 제안해서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은 그 제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이니까는 야 특검해야겠네. 이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예. 취재가 됐는가 서로 좀 놀라가지고 지금 좀 쫄아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친한 사이 같았으면은 야 정청래 왜 그래? 아유 저희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관계가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서로 지금 뭐 으르렁대는 그런 사이였으니 예. 야 이게 지금 또 어디까지 지금 칼을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정청래 쪽에서도 과연 이걸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서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 거래에 대한 얘기, 딜에 대한 얘기가 네. 있었다는 그 전에 정황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공소 취소 항소 포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대장동 범죄 일당들이 범죄 수익금 그 항소 포기하면서 챙겨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수사 보안 수사권 예. 그거에 대한 거래였다는 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네 지금 검사들 원하는 게 보안 수사권이지. 그렇죠. 좋아. 그거 내가 챙겨줄 테니까는 대신에 항소 포기해줘. 그 두 개를 거래했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스토리가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지금 민주당이 뭐라 합니까? 야, 보안수사권 하자니까라고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보안수사권을 넣자고 얘기하지 지금 넣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검찰 개혁안에다 네. 보안사건 넣자고 하지 않습니까? 했지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 약점을 잡는 거예요. 누구를 내세워가지고 추미애를 내세워가지고 야 대통령실 얘기 들어주지 마. 이거 검사들하고 딜에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호응해주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주면은 우리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권 못 가져와. 버텨. 목리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로 이번에 공소 취소하면은 보안 수사권 주겠다라는 2차 딜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썰도 있는 거예요. 그때가 1차 딜이고 이번에 2차 딜이고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수 있다는 게 장인수 기자의 말이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이렇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방귀가 잦으면은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추미애를 비롯해가지고 추미애뿐만이 아니라 김용민이며 저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며 그렇게 물어뜯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 사안을 왜 이렇게 물어뜯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예. 요거 반드시 특검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뭐 댓글창에서는 이제 정황이 다 나오는구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진짜 국힘이 빨리 좀 내부 정리하고 온 힘을 모아가지고 특검하자 그러고요.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그동안 자기네들이 좀 친문 진영이 비명 행사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댓글창에 이보희님 후원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이란은 진짜 전쟁이죠. 여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보장하고 뭐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뭐 길에 설치하는 선박들 뭐 몇 척을 뭐 격침시켰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랬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태국과 일본 선박이 아니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게 태국 배인데 지금 컨테이너선이거든요. 지금 미사일 맞아가지고 좀 저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저런 모습인데요. 지금 유가가 바로 폭등하고 이란에서는 이제 유가 $200 우리가 만들어준다 막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재명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추경. 자, 기름값이 여러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추경할 때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지금 이란 이 리스크를 타가지고 틈타서요. 자기 추경을 지금 슬쩍 얹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확장 재정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국채 100조 원 내가지고 지금 예산했고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올해 지역 상품권 뿌린다고 또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뭐 국민 성장 펀드 뭐 150조 원, 뭐 어디냐 전남하고 광주 통합하는데 20조 원. 지금 돈 쓴다는 건 뭐 주가 안정하기 위해서 100조 원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요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올해 본 예산이 예. 시행되는데요. 지금 몇 월 달이죠? 3월 달입니다. 예. 올해 편성 확정된 예산이 집행도 안 됐어요. 그런데 추경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보통 추경이라는 게 하반기에 쓰는 그렇죠. 거지. 이게 중반 지나가지고 부족하면 하반기에 그때 추경을 예. 합니다. 추가 경제 하는데 무슨 3월 달에 추경 나오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재정 편성할 때 무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익과 세출을 계산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 뭐 쌈짓 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듯이 서랍장에서 돈 꺼내 쓰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 선거 앞두고 슬쩍 돈을 풀겠다.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나라 재정 준칙 다 엉망이 되고 이거 전부 다 누구한테 갑니까? 후세대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청년들. 저 그래프가 이게 국가 채무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십시오. 2020년 모래되지도 않았어요. 6년 전에 846조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1,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조가 너무 돈이 큰 돈이라서 상상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국민들 피땀 흘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정부가 그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이렇게 선거철 앞두고 매표용으로 이렇게 돈을 뿌린다는 거 이거는 예. 정말 천벌 받을 짓이고요. 나중에 지금 현재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요 직업 못 구한 청년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청년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데 투자를 해야죠. A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그 메타버스라든가 얼마나 투자할 때가 많습니까? 청년들이 그쪽으로 더 빠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제대로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돈 뿌리겠다. 그리고 지역 상품권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기름 있지 않습니까? 최고 가격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기름의 휘발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전체 휘발유 가격의 한 55%가 세금이에요. 예. 그러면요. 정부가 얼마든지 세금 깎아가지고요. 기름값 조정할 수 있어요. 아니 1리터에 800원씩 세금 붙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 낮춰가지고 기름값 맞추면 경제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약간 세수가 좀 줄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최고 가격 상한제만 하려고 고집한 줄 아세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쓸 데가 엄청 많은 거야. 청년들 취업 일자리 뭐 이런 데도 쓰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지역 선거 앞두고 지역 상품권 쓴다든가 이런 것들 포퓰리즘 정책들 이런 거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돈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석유값을 세금을 못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름값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2003년인가요? 그때 기름 위기 왔을 때 세금으로 유가 그 원유 세금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했던 적이 최근 20년 동안 3번 있었어요. 3번. 아니 그냥 가깝게 문재인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맞아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물동량도 다 줄어들고 기름값 올라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바로 37%까지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아시네. 예. 37% 감면을 해줘가지고 우리 그때 기름 좀 이제 싸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됐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왜 이재명은 안 하냐고요. 그렇죠. 그 세금을 낮추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 돈 뿌려야 되는데 네. 유류세 낮추면 돈 뿌릴 때가
힘들잖아요. 돈 예. 뿌리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유류세를 어쨌든 지키려고 하면서 최고 가격 상한제라는 걸 정해가지고 이게 사실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완전히 거의 뭐 사문화되어 있던 그런 사물화되어 있던 제도입니다. 조항인데 그걸 최초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정유업계가 또는 주유소가 기름 공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할인하잖아요. 정해졌으니까 원래 마진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마진이 요거밖에 안 되면요. 기름을 안 팝니다. 예. 마진이 자기 마진이 정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리고 가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주유소의 기름이 이제 확 오를 것 같으면요 줄을 서거든요. 대한민국도 가스 라인처럼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줄을 서느냐? 차 기름만 넣는 걸 줄을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온갖 그릇을 다 가져와요. 아, 그러니까 그 기름을 미리 사놓는 거야. 아. 온갖 그릇에다가 석유통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에는 사재기 한다는 거죠, 뭐. 집에는 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집에 있는 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온갖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석유를 거기 담아가지고 차에 실어서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게 들어간 거예요. 사재기에서 버티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세를 조정해가지고 석유값을 낮추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인데 최고 상한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오히려 패닉 바잉 최고 상한제가 있다는 그렇겠네요. 말은 기름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정유소가 안 들지 팔 수도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안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서 패닉 바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말통 말통 그죠? 말통 그죠? 자 말통이 생각난다 아까 말통 맞아요. 말통을 챙겨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예. 쓸 겁니다. ABC님도 연식이 좀 되시나 봅니다. 아, 그쵸. 말통이란 말을 쓰시는군요. 이제 군대 있을 때 저희는 생각나네. 연식이 돼가지고 말통이란 말을 예, 알아듣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진짜 뭐 나라 생각은 정말 일도 안 하고 미래 젊은 청년들 생각은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면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방선거 체제로 이제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내에 있는 모든 징계 일단은 멈추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장 대표의 계획은 뭡니까? 일단 그 월요일 결의문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징계를 일단 윤리위에서는 계속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현재 선거 도중인 거고 그 선거에 관계없이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서 만약에 다음 달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다른 논란이 나와요. 뭐 또 반발해서 뭐 지난번에 친하게들 뭐 배현진 우리 터진 거 것처럼. 뭐 하느냐 뭐 예. 이러면 이제 선거에 집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맘 먹고 우리 한번 한동훈 있을 때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 장도혁 대표 있을 때는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에 올인해보자. 예. 그때 한동훈 전 대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개파 싸움하고 청와대와 싸움하고 이러느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니고 각자의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던 거예요. 예, 예. 그 결과가 뭡니까? 민주당만 좋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끌던 그 선거 폭망해가지고 민주당만 좋았다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뭐랍니까? 한동훈 대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한동훈 대표를 민주당에서 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친한 애들이 또 분당질 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싸움 나고 그러면 중도 측이 아이고 안 볼란다 이러면서 고개 돌리면 선거 투표율 떨어지고 그럼 또다시 민주당은 압승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민주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지금부터 윤리 부탁드립니다. 물론 독립적인 기구긴 하지만 잠시 좀 중단을 해달라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얘기한 건데 그럼 윤리위에서 그대로 어떻게 따라줄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럴 거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윤리위도 예. 윤리위 독립적인 기구 맞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그 소속 정당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속 정당 내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라는 큰 대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선거에 윤리위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라 그리고 당연한 합리적인 절차를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보류할 수 있다. 선거 끝나고 결론 낼 수 있다라고 윤리위도 그걸 수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도 빨리 좀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잘해서 유일하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인데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뉴스를 좀 보다가 이건 뭐지 하고서 깜짝 놀란 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반응이 하나 나왔는데 전환길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전환길 선생이 그 국민의힘 이 절연 선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탈당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탈당을 철회를 하면서 자기가 탈당을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나를 말리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탈당은 철회하기로 했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방송에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누구든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누구든지라고 해서 전한길 선생님을 얘기한 건 아닌데, 근데 정황상 보면 이거 전한길 선생님에 대해서 경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한기 선생님이 아마 제가 보기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연락이 와서 좀 말렸다. 예. 이게 전혀 없는 얘기는 뭐 생으로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기 아까 변호사 측 얘기 들어보니까는 윤통 변호사 측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전한기 씨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또 그러니까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끼는 누군가가 아마 전한기 씨한테 좀 이제 만류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걸 또 전한기 씨는 수용한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정치적 이익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어떤 명분적 이익이든 간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 이용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본인도 매가 있는 거고요. 본인도 지금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팔아가지고 계속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라는 모습일까? 좀 의문이 드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한기 선생님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윤 전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으나 예. 지금 협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중한 것이 어떻겠느냐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더 이상 분란이 없게끔 하려고 장동혁 대표가 모든 징계 행위까지 다 멈춘다고 그러는데 전한길 쌤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방해가 안 되려고 그래서 좀 자기가 자꾸 거론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럴 때는 오직 우리의 화살이나 우리의 손가락은 다 민주당 쪽으로 이재명 쪽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그리고 있어 보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전한길 씨 선생님이 지금 예. 세 가지를 어제 얘기했었거든요. 세 가지 요청사항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예. 제가 다시 드리면은 첫 번째 요청사항이 뭐냐면 윤곽근 후보에게 공천을 달라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어요. 윤곽근 후보에게. 윤곽근 후보가 지금 아니 그 관련 법 모르시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냐면은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공관위에서 전한기 씨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고 이 후보에게 공천 줬을 경우에 이길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요. 당연히 공천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누가 줘라, 누구를 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관위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일 수 있습니다. 공관위를 되게 믿고 위험합니다.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예, 뭐 예. 여론조사도 하고요, 또 캐리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아니 때문에 오히려 윤곽금 변호사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생긴다니까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조심하셔야 그렇죠. 돼요. 예, 그런 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네. 두 번째 요청사항이 뭐였냐면은 장동혁 대표에게 부정선 관련된 2차 토론이 나와달라고 얘기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 지시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게 뭡니까? 여기서 이 방송이었습니다. 전한기 씨가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방송을 보고 장동혁 대표가 뭘 만들었습니까? 선거제도 개선 TF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 부분 만들기 맞아요. 그래서 선거, 부정선거 있다 없다 그 얘기 판단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 예. 선거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소쿠리에 투표지 아니, 담아서 문제 하는 많죠. 건 문제가 엄청 부실선거 많죠. 많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예. 거죠. 그런 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프랑스처럼 아예 투표하면 옮기자. 프랑스 대만은요. 투표하면 아예 옮기지 않아요. 그냥 투명합니다. 심지어 아예 투표함이. 투표 투명하고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선진국의 개표 방식을 아주 우리가 따라가자. 좋습니다. 예. 그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다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청한 게 이거예요. 장동혁 대표 초심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초심 안 잃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장동혁 캠프에서 같이 캠프는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출마할 때부터 열심히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도와드렸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초심에서 가장 강하게 초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 당 대표의 목적은 이거예요. 강한 보수를 만들겠다.
연약하고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끌려다니는 보수가 아니라 강하고 힘 있는 아주 유능한 보수를 만들겠다. 예. 이 초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목숨 걸었던 분이니까요. 네네. 지금 우리의 모든 싸움을 좀 민주당과 싸움 또 이재명의 어떤 폭주를 막는데 그런 쪽에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트럼프가 주도하는 질서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닉이 아주 좋습니다. 예, 트럼프가 주도하는 질서. 거기에 대한민국도 협력하고 동맹의 관계를 좀 잘 좀 맺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